네, 완자 290페이지 이제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하겠습니다. 왜 에너지는 흐름이에요? 물질은 순환이고. 에너지는 흐르니까 한 방향으로 흐르니까 순환하지 않아요. 에너지는 왜요? 원래 그래요. 그 열에너지 형태로 이제 최종적으로 가져다 대부분 막 다시 사용하기 힘든 상태로 가니까 흐름이고, 물질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순환입니다. 자, 그럼 에너지는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처음에 태양, 빛 에너지죠. 열도 아니고 빛에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생산자가 이걸 먹고 뭐 하죠? 광합성 하죠. 그럼 광합성 하면 무슨 에너지를 바꾼다? 빛 에너지를 화학으로 바꾼다. 그럼 이 식물이 가진 화학 에너지는 1차 소비자한테 전달되죠. 무슨 형태로? 유기물의 형태로. 그것도 돼요. 화학 에너지 형태로, 유기물의 형태로. 화학 에너지가 유기물의 형태로 전달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럼 생명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다 화학 에너지입니다. 이게 이제 유기물 형태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갈 때 이게 에너지가 100%다 전달되나요? 아니죠. 왜요? 얘네가 호흡하니까. 세포호흡 같은 거라 생각하면 되죠. 호흡으로 열로 다 바뀐다. 얘도 호흡하고. 그래서 저번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점점 감소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고 이제 이 사체 배설물을 세버곰 분해자가 다시 돌려놓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다. 그럼 여기서 10만이 들어왔어요. 그럼 일로 나가는 값은 총 10만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 에너지는 빛 에너지로 들어와서 화학 에너지로 돌다가 열 에너지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생태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피라미드 어떻게 생겼어요? 그치, 올라갈수록 줄어들게 생긴 게 피라미드죠. 그래서 생태 피라미드라 해서 이 먹이사슬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줄어드는 걸 생태 피라미드라 하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게 첫 번째 에너지 갈수록 줄어듭니다. 두 번째 개체수, 세 번째 생물량. 생체량이라 했네 여기. 자, 생체량은 같은 말이에요. 생물량이랑. 이게 뭘까? 생물량이 도대체 뭘까? 그렇죠. 이거 통합과학 때 했구나. 자, 이 단위 보면 그램이죠. 단위 면적당 질량이에요. 총 질량. 이것도 갈수록 줄어듭니다. 아니, 여기 풀이 있어요. 코끼리 있어요. 코끼리 있어요. 비슷하죠? 비율하죠? 자, 그럼 코끼리 질량보다 풀 질량 합이 더 무거워요? 맞는데? 맞아요. 다 갈면 똑같아요. 다 갈면. 풀이 개체수가 진짜 많아가지고 다 갈아 놓으면 질량을 이깁니다. 네, 그래서 생체량, 생물량도 이제 단위 면적당 그램인데 이것도 갈수록 줄어든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전체 면적이겠죠. 그러니까 공원 놓고 보는 거겠죠. 전체 공원을 놓고. 그러면 풀이 압도적으로 많죠. 네. 그러면 역피라미드 구조인 거. 갈수록 증가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있었지? 역피라미드 구조인 거. 뭐 몸집 크기? 개체 크기? 하나당 에너지. 그런 거 잘 안 물어보고 중요한 건 개체 크기랑 두 개 있어요.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은 증가합니다. 갈수록.
이거 좀 이따가 효율 구하는 것도 할 거고 하나 더 있어요. 생물 농축. 생농. 이게 뭐야? 생농이. 생물이 농축되는 거. 그런 거 있죠? 뭐 미세 플라스틱, 수은, 생명체 내에 들어오면 잘 안 나가는 거. 그거 몰라? 그 예를 들어 물고기가 뭘 먹을까? 뭐 이런 거 있죠. 미세 플라스틱이나 수은 같은 경우는 생명체 내로 들어오면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얘가 1의 수은을 갖고 있다 칠게요. 그럼 이 1수은 갖고 있는 거를 3마리를 큰 물고기가 먹어요. 얌. 그럼 얘는 한 방에 3 쏴요. 이거 3마리 더 큰 물고기가 먹어. 그럼 어떻게? 9. 이거 3마리를 인간이 먹어요. 27 한 번에 팡 쌓이는 거예요. 갈수록 높아진다. 그래서 생물 농축 같은 경우도 역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합니다. 그렇죠? 됐나요? 네. 그러면 에너지 효율 좋아. 이거 구하는 법 알아야 돼. 자,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 에너지 분의 현 단계 에너지 곱하기 100으로 구합니다.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식만. 자,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280분 전 단계 280분의 현 단계 26.8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값은 갈수록 높아져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연습 가겠습니다. 여기서 해야겠다. 딱 좋다. 안 돼. 자, 볼게요. 처음 태양에서 빛에너지가 20만 왔어요. 근데 이 중에서 반사된 게 19만 8천이고 2천이 들어왔어. 그래서 2천 중에 호흡으로 1200 버리고 600 버리니까 몇 가요? 딱 200 가죠. 그리고 이거 버리고 또 30 가고 이런 식이에요. 새로 그릴게요. 미안해요. 왜냐면 여기 너무 친절하게 돼 있어서 불친절한 문제를 만들어 줄게요. 10만이 와서 처음 누구한테 가요? 생산자한테 가요. 얘가 여기가 호흡이야. 호흡으로 좀 많이 버려야 돼. 5만 버렸어. 그리고 여기 한 번에 할게. 자, 여기에 누가 들어갈까요? 여기부터 1차 소비자. 여기는요? 2차 소비자. 밑에는요? 분해자. 얘네 사체나 배설물이 이제 분해자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다시 호흡해서 다 버리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있어야겠네. 5만.
자, 네모에 들어갈 숫자가 몇이에요? 일단 2000. 여기는 37,000. 그렇지. 37,000 들어왔으니까 37,000 나가야지. 그럼 37,000이랑 3,000 더해서 5만 더하면 딱 10만 되죠. 딱 맞는 밸런스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해보세요. 어떻게 하죠? 전 단계분의 현 단계 곱하기 100이죠. 전 단계가 몇이에요? 2만. 2만이 아닙니다. 10만. 10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좀 헷갈리거든요. 이 10만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동한 2만이 얘의 총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동한 5천이 얘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구하면 생산자의 에너지 10만 분의 1차 소비자의 에너지 2만 곱하기 100으로 가야 됩니다. 퍼센트. 좋죠? 몇 퍼? 20퍼. 그럼 2차 소비자도 한번 구해보세요. 몇 퍼? 20. 그렇지. 2만 분의 5천 곱하기 100이니까 갈수록 증가하죠? 에너지율. 이게 잘 낸 문제입니다. 잘못 내면 가끔 뒤집힐 때가 생겨요. 뒤집히면 이제기가. 뒤집히면은 이게 우선이에요. 숫자가 우선이에요. 가끔 뒤집히는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 20%니까 더 높겠네 하고 그냥 확인 안 하면 안 돼요. 직접 해봐야 돼요. 그래서 높아지는 게 맞네 생각하면 됩니다. 숫자 주면 숫자가 더 우선이니까. 근데 보통은 높아집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써져 있어갖고 너무 쉬워가지고 얘는. 그럼 얘 효율이 얘는 1%, 20만 분의 2천이니까 얘는 10%, 얘는 15, 얘는 20% 높아지네. 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에너지 줄 수 있죠. 생산자가 분해자한테 에너지 줄 수 있죠. 그쵸? 근데 소비자가 생산자한테 에너지 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약물 넣고 이런 거 말고, 꽃에다가 뭐 씨 뿌리고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자연적으로는 생산자는 무조건 줄 수밖에 없고요. 분해자는 받기만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가진 유기물은 생산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는다. 알고 계시고요. 됐습니다. 자, 그다음 외워야 될 거 두 번째, 식물 군집. 자, 식물이 뭘 해요? 광합성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자기가 총 만든 광합성 유기물 양을 총 생산량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총 광합성량이랑 같은 말. 여기다 써야지. 그래서 그냥 난 또 그릴게. 밑에 있어요 다. 자, 총 생산량. 얘가 총 생산 광합성한 양이 있을 거예요. 왜 안 써지? 글씨가 왜 이러지? 자, 됐죠? 자, 그럼 그 중에 얘는 호흡 안 해요? 하죠. 얘도 먹고 살아야지. 얘가 한 절반 이상 정도 호흡을 합니다. 그럼 총에서
호흡 뺀 나머지를 뭐라 그래요? 순, 생, 산, 양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했나? 안 했어요? 네, 순생산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순생산량은 또 세 개로 나뉘는데, 자, 얘가 이거를 어떻게 만든 에너지예요? 피고생에서, 네, 피고생입니다. 만든 에너지요. 피식량, 고사낙엽량, 좋았죠? 생장량, 피고생. 그래서 이거 세 개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게 순생산량이고, 자, 그러면 이게 생산자야. 그럼 1차 소비자의 에너지는 얼만큼을 갖게 되는 걸까요? 피식. 얘의 피식량이 얘 에너지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피식량 먹었으니까. 그럼 얘도 호흡하겠죠? 얘도 호흡하고, 얘는 피생배 합니다. 피생배. 생장량, 배설량. 또 있나? 뭐라 써져 있나? 얘는 고사 낙엽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배설합니다. 그럼 또 이게 피식된 게 또 2차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수록 에너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맨날 물어보는 거 있어요. 이런 거. 1차 소비자의 호흡량은 얘의 호흡량의 호흡량 좀 이상하다. 1차 소비자의 호흡량은 얘의 생장량 안에 포함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택도 없죠? 얘는 어디 포함되는 거예요? 피식에 포함되는 거야, 다. 오케이? 그거 물어봐요. 근데 막 여기 포함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막 아닙니다. 피식량이 여기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생산량 했고 거기서 호흡량을 빼면 뭐다? 순 생산량.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피고생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생장량입니다. 그럼 생체량은 뭐예요? 생체량, 생물량. 얘는 지금까지 현재 식물이 가지고 있는 유기물의 총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갈수록 증가합니다.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생장량이랑 생체량을 헷갈려요. 생물량이랑 엄청 헷갈려요. 구분해야 돼요. 알겠지? 생장량은 여기, 생체량은 지금까지 쌓은 거, 누적. 됐죠? 자, 그러면 그래프. 가리겠죠? 자, 얘랑 얘는 뭐냐? 물어봐요. 총하고 순 중에 고르래 막. 보기 줘. 총 생산량과 순 생산량 중에 얘가 누구냐? 총이죠. 총이 얘네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 얘는 순이겠죠. 그럼 요 차이가 뭐다? 호흡량. 총 빼기 순은 호흡량. 그리고 얘네는 고피, 고사낙엽, 피식까지. 그렇죠? 고피죠.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기억나나? 잠깐만.
양지식물, 음지식물 기억나요? 내가 그때 필기할 때 이 버전인가? 어떤 버전이지? 이건가 본데? 이거 기억나요? 이게 총 생산량이면 여기서 호흡량을 뺀 게 순 생산량이다 했죠? 이거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넘어갈게요. 어디지? 많이 가야 되는데. 292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고요. 아, 그 다음에 이거 좀 알아둬야 돼요. 자, 열대우림은 일반적으로 육상 생태계 중 순 생산량이 좀 가장 많아요. 열대우림은 저게 많다. 그 다음에 천이가 진행 중인 군집, 뭔 뜻이에요? 자라나고 있는 생태계는 생체량은 적지만 순 생산량은 많다. 뭔 뜻이야? 생체량이 뭐였어요? 질량. 누적이죠, 누적.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여 있는 건 많이 없는데 지금 애들이 되게 활발하게 순 생산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애들이 많이 만들고 있는 거야. 근데 극상에 도달했어요. 다 컸어요. 애들이 진짜 엄청 몇천 년 지났어. 그럼 그런 생태계는 생체량은 많아. 누적된 거 지금까지 누적된 게 엄청 많은데 대신에 거의 극상에 왔으니까 애들이 그렇게 막 자라나지는 않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농경지는 순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세팅을 한 거예요, 우리가. 됐나요? 이거 대신해서 좀 많이 나와서 됐죠? 이거 아까 그거죠? 피고생, 피생배. 아, 그 다음에 추가로 이건 이제 동화량이라 하고요. 버리는 거 이제 합친 걸 섭식량이라 합니다. 얘가 먹은 거니까 섭식, 그 중에서 배출 버리니까 동화. 됐죠? 그렇습니다. 아니 호흡은 이화 아닌가요? 동화 아니지 않나요? 하지 마요. 그냥 동화량을 불러요, 그냥. 됐어. 그 다음 중요한 거 물질 순환. 자, 탄소 순환 갈게요. 탄소 순환. 탄소 순환은 따로 그릴 필요는 없고 그냥 볼게요. 이거 지구에서 탄소는 어디 제일 많죠? 땅. 미안해. 무슨 형태로? 석탄. 석회암 형태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이제 화석연료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화석연료를 볼게요. 자, 직권에 있던 이 화석연료는 탄소 화합물이에요. 그쵸? 탄소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얘를 이제 태워.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산화탄소 혹은 메테인으로 방출되죠. 그럼 이거 식물이 어떻게 해요? 광합성을 해서 다시 무슨 형태로? 유기물 형태로 바뀌고 아까 했죠? 이 유기물을 이제 먹이 사슬에 따라서 이게 전달이 되고 그럼 얘네가 호흡해서 다시 되돌리고 얘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화석연료. 그렇죠? 화석연료가 되거나 아니면 분해자가 다시 호흡으로 되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순환한다. 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그냥 대충 알아두시면 되고 진짜 중요한 게 있죠. 질소순환. 이건 통째로 외워야 돼요. 그립니다. 공기 중에 질소는 무슨 상태로 있죠? 기체. 질소 기체 상태로 있습니다. 그럼 생명체는 질소가 필요해요. 왜요? 단백질.
DNA, RNA, 핵산 이런 거 만들 때 질소 꼭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마셔? 마시면 막 쌓여요? 그거 얼마나 좋아? 근데 안 쌓여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제일 최초로 애들이 갖고 있어야겠네, 생산자가. 그러면 생산자도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막 가공하지는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이온 상태로 바뀌어야 돼요. 1번 이렇게 해서 얘가 이온이라 합니다. 요 과정을 첫 번째 과정 질소 고정이라 그래요. 질소 고정.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이렇게 묶었다는 뜻이에요. 질소 고정. 그럼 이걸 이렇게 이온으로 바꿔주는데 이렇게 하는 애들이 누구냐? 질소 고정 세균입니다. 여기에 예시가 진짜 중요한데 뿌박이. 얘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조금 덜 중요한 아조토박터 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얘네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이온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나요? 상리공생에 콩과식물과 뿌리옥박테리아. 그 콩과식물이 뿌리옥박테리아가 질소를 고정시켜서 제공하면 그 콩과식물이 얘한테 영양분 제공하고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요게 1번이고, 자 그러면 근데 좀 다른 이온이 되는 경우가 한 번 있어요. 질산이온이라는 이온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한 번에. 이런 경우도 질소 고정인데 얘는 어떤 경우냐면 얘도 1번이에요. 공중방전. 공기 중에 약간 번개 같은 걸로 인해서 질산이온으로 한 번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질소 고정이라 부릅니다. 당연히 얘가 더 많겠죠. 그럼 이걸 이제 식물이 먹어야 되는데, 식물이 이게 좀 맛이 없어요. 이게 더 맛있어. 그래서 식물이 잘 안 먹으니까 이걸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두 번째 질산화 작용이라 합니다. 질산이 된다. 누가 하냐면 세균. 그냥 질소나 세균 붙이면 됩니다. 얘가 질산이온으로 바꿨어. 그럼 이거를 누가 먹냐? 생산자가 이걸 먹어요. 그래서 이거를 뭘로 바꾸냐면 유기물 형태로 바꿔요. 이거를 질소 동화라고 합니다. 동화작용. 질소 동화는 누가 하는 거예요? 생산자, 콩과식물 이런 애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전달해야죠. 이제 누구한테? 소비자한테도 가고.
여기서 분해자한테도 가고 갑니다. 무슨 형태로? 얘네끼리 이동하는 건 무슨 형태야 항상? 아니 유기물 형태 그냥 유기물의 형태로 전달을 합니다. 그럼 분해자가 망했다. 이러면 좀 복잡해지는데 배치를 바꿀 걸. 분해자가 얘를 다시 얘로 보내요. 이 분해자 왼쪽에 놨어야 되는데. 그래. 화살표도 바꿔야 되는데 그럼? 약간 이렇게. 그럼 얘가 이걸 다시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놓고 그러면 다시 질산이온이 됐다가 질산화작용으로 이걸 다시 되돌립니다. 이제 공기 중으로 되돌려. 이걸 마지막 질산을 탈출한다. 탈질산화 작용이랍니다. 누가 하겠어요 이거? 분해자. 같은 세균. 탈질산화 세균. 과정 뒤에다 세균 붙이면 돼요. 끝. 그래서 질소가 순환한다. 이거 외워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거 엄청 중요하고 특히 이 뿌리옥 박테리아 엄청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특히 질소 고정의 첫 번째 뿌리옥 박테리아 중요하고 뭐 나머지도 다 중요한데 저게 제일 중요해요. 뿌박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결론. 그래,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거예요.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흐르고 물질은 순환한다. 그러면 지구 전체 질소량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형태만 바뀌는 거지. 막 우주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없죠. 누가 질소를 이렇게 퍼내는 거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안 하죠. 그래서 크게 영향 없고. 다음 생태계 평형. 여기 마지막이다. 생태계 평형은 좋죠. 네, 안정돼 있는 걸 생태계 평형이라 하는데 생물종 다양하고 먹이 구물 복잡할수록 당연히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됩니다. 이것도 고1 때 했었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평형 상태가 있었어.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러면 2차 소비자는? 증가. 생산자는? 감소. 그럼 그 다음 그림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은 2차가 1차 감소하죠. 1차 감소하고 그 다음은 2차 감소하고 생산자가 증가해서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되죠. 이거 계속 반복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막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OX처럼 만들어 갖고 문제 내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거 해볼까? 이 차 소비자가 증가했어. 그럼 생산자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됩니다. 왜요? 1차 감소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네. 자, 그럼 파괴되죠. 왜? 인간이? 그쵸, 인위적인 활동이 많죠. 첫 번째 자연재해 이런 것도 있어요. 자연적인 요인도 있지만 인간의 활동도 있다.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있죠. 막 서식지 단편화, 막 무슨 환경 파괴, 외래 생물 막 외래종 무분별 도입.
외래종 도입은 무조건 안 좋아요. 일단 여기 문제에서는 막 엄청 좋은 취지로 포장을 해요. 막 생물이 여기가 모자라가지고 이걸 부활시키기 위해서 여기를 외국 외래종에서 적합한 애를 골라온다 하면 틀린 거예요. 일단 안 좋은 거예요.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외래종 도입은. 자, 카이바브 고원 들어봤나요? 혹시? 1905년에 미국 카이바브 고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여기에 사슴이 너무 적은 거야. 막 사슴이 너무 적어. 그래서 사슴의 포식자인 퓨마를 사냥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누가 퓨마? 초록색. 초록색이 퓨마입니다. 처음 잡고 나서부터 그냥 쭉 감소해요. 얘는 안 올라가요. 이게 퓨. 그러면 사슴은 뭐예요? 주황. 주황색이 사슴이겠죠? 사. 그럼 이 파란색은 뭐야? 풀이에요. 풀. 초원. 자, 그래서 결국은 좋은 취지였어. 사슴을 살리자. 자, 여기까지 좋았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왜? 풀이 없어서. 풀이 없으니까. 초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 지역은 망했다. 인간이 개입하면 안 된다. 라는 예입니다. 그러면 오케이. 또 문제 내야지. 1905년 말자. OX. 왜 맨날 X래 그냥. 내가 말하면 다 X죠? 왜 X야 그럼? 당연한 10의 3. 그렇죠. 이제 안 낚이네. 재미없다. 자, 사슴은 지금 곱하기 10의 3이고 퓨마는 곱하기 10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래봤자 퓨마는 400마리지만 사슴은 3000마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X입니다. 이런 식으로 낚시할 수 있다. 조심하자. 그렇죠? 개체수도 갈수록 감소, 생태 피라미드잖아요. 그렇죠? 됐지? 다음 페이지 풀어보세요. 가로 넣기도 풀어야 돼요. 이번엔.